뉴스 속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비상의원총회도 열었고 잇따라서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 규탄대회도 가졌습니다. 제가 송은재TV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적을 했던 두 가지 부분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이 김민석 부분, 이 김민석은 낙마를 시킬 수밖에 없다. 낙마를 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김민석이 사퇴입니다. 김민석이 계속해서 제대로 소명도 하지 않고 소명을 하고 있는 것이 모두 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김민석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지금의 공직사회를 모두 이재명의 눈높이에 맞춘 공직자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전과자고 비리 이 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다. 김민석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제 소명이 안 됩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 또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철을 취직시키는데 김민석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 또 아들의 이 전학이 편법인 것이 아니었느냐. 고등학교,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런 의혹까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이 안 됩니다. 뭐 중국을 다녀온 이 비행 기록, 이 출입국 기록, 이걸 공개를 했는데 전부 짜맞추기식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진우 의원은 이 김민석이 6억 가까이 돈을, 현금을 이 집에 가지고 있었다. 이걸 재산 신고도 하지 않고 이걸 뺏은 것이다. 지금 6억이라고 했지만 이 6억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김민석의 불법 자금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규탄대회도 열고 당력을 총집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김민석 사퇴 22일 이제 이재명과 오찬을 갔는데 여기에서도 공개적으로 이 김민석 사퇴를 요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당권 경쟁입니다. 전당대회. 이 전당대회를 빨리 하는 것이 좋다. 8월에 빨리 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이 의원총회를 앞두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수별로 모두 만났습니다. 전부 나온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가 8월 전당대회로 가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쇄신, 당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개혁하고 하나로 똘똘 뭉치자. 이걸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렇게 본격화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대위가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만 있습니다. 김용태가. 그래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8월 전당대회 이걸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의 전당대회 룰을 바꿨습니다.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 이 결선 투표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나경원, 안철수입니다. 김문수, 한동훈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의 주류와 좀 접촉을 해보려고 소위 친윤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회장도 만나고 세미준에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김문수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 당 밖에서 이준석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 대개편을 앞두고 이준석이 홍준표와도 선을 긋고 김용태, 한동훈을 지원하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당권 경쟁, 8월 당권 경쟁의 현재 구도라면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김용태 또는 당 밖의 이준석까지 모두 다 이번 당권 경쟁에 참여할 것이다. 이준석은 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는 민생 탐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 부산 이렇게 이제 벌써 돌고 있습니다. 돌면서 당의 쇄신, 지금 또
김민석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각종 이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이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이제 당의 문호를 열고 새로 국민의힘을 새로운 집을 짓자. 그리고 완전히 당의 쇄신 단결, 이걸 위해서 전당대회로 가져가자. 대선 때 함께 했던, 그러니까 이낙연, 손학규 모두 함께 하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수라고 분류가 되는 쪽에서 이 나경원이 뺀 사람은 이준석과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뭐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을 공격하다가, 소위 근거도 없이 공격하다가 이준석으로부터도 지금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이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홍준표와 신당 창당 안 된다. 홍준표는 그렇게 역량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준석이 당 밖에서 한동훈이 출마를 할 것이고 한동훈이 출마를 해야 하고 한동훈이 출마를 하면 김문수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또 김용태도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준석의 노림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이제 최대 위기에 몰린 것이죠. 홍준표는 이제 소멸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준석도 소멸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기 앞에서 이준석이 선택하는 것은 이 큰 집을 짓는데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한동훈, 김용태가 국민의힘에 이제 당권을 쥐는 것이 자기로서는 유리하다. 이준석 자기 중심의 지금 보수 대개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도 이준석과는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현재로는 읽힙니다. 이제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이 나와서 이렇게 당 밖에서 설치고 있다. 이런 대목에서 나경원이 이렇게 큰 집을 짓자, 완전히 쇄신을 하자, 새로 똘똘 뭉쳐서 다시 출발하자라고 했습니다. 가장 그래도 현재로서 중요한 사람은 나경원, 안철수보다는 김문수,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출마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지금 많은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출마를 말리고 있다. 친한계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이길 자신이 있으면 나옵니다. 한동훈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의 결정적인 실책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나 경선에 나오면 이겨야 합니다.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당원들의 지지층에. 선택을 받지 못하는 정치인은 소멸될 뿐입니다. 한동훈이 지난 이 탄핵 정국에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배신자 이 프레임을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와서 후보 단일화는 이재명을 제압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후보 단일화를 놓고 한동훈, 홍준표가 굉장히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완전히 후보 단일화를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김문수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홍준표 모두 패했고 한동훈은 이 주류와의 화해, 자신의 배신자 이 부분을 넘어설 기회도 또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이제 한동훈이 자신의 태도를 좀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태도를 어느 정도 바꿀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또 이 배신자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 프레임을 한번 지켜볼 일인데 현재의 구도에서는 한동훈이 나와도 출마해도 당선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에 이렇게 보수 대개편 여기에 한동훈이 출마조차 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친한계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한동훈의 딜레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 많이 지금 주류와의 화해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이 한동훈 또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용태 출마 이준석이 이렇게 당 밖에서 바람을 잡는 이걸 완전히 제압하고 당을 통합하고 쇄신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재로서는 김문수입니다. 이게 대선 후보로서 한번
보수 우파 전체를 결집시켰다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김문수가 가장 강력한데 나경원, 안철수도 있다. 안철수가 지난 대선 때 한동훈과는 전혀 다르게 이 당의 주류, 당심에 접근하는데 안철수는 성공했습니다. 나경원도 빨리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안철수가 당선권에 들 수 있느냐, 소위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느냐, 양자 대결로. 아직은 김문수가 막강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 김문수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당원들과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한동훈이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은 그러니까 김문수, 한동훈 이 양자 대결로 되면 한동훈이 당선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자 대결이 되면 한동훈이 결선 투표까지 가볼 수는 있다. 이 구도를 지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읽고 이준석이 바깥에서 저렇게 연기를 피우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가 가장 먼저 뛰고 있는데 김문수는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는 김문수로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으로 결집이 되죠. 그런데 한동훈에 비해서 김문수가 2배 가까이 높다. 지금 전당대회 경선 룰로 보면 당원 80%, 이 국민 여론조사의 20%, 역선택을 방지하는 이런 형태라면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김문수, 한동훈 양자 대결이라면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그런데 나경원, 안철수가 출마를 한다면 이건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김문수가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나경원, 안철수로 지지율이 상당히 결집이 된다면 크게 변수가 될 것이다. 한동훈도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출마를 해야 하는데 이 당의 주류, 당원들 주류, 지지층의 주류 여기에 접근하는 데는 아직은 한참 거리가 있다. 아직 배신자 프레임도 벗지를 못했다라는 게 한계로 꼽힙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준석도 당 바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칼을 빼들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가지입니다. 전당대회, 8월 전당대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사람 모두 나와서 이제는 큰 집을 짓고 완전히 단합과 쇄신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 김민석만은 사퇴를 시켜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당력을 모두 결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김민석은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이재명의 눈높이입니다. 저건 범죄자의 눈높이로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얼토당토 않게 주진우 의원을 공격합니다.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하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국정이 장난입니까? 민주당이 제정신입니까? 주진우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입니까? 주진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입니까? 제가 일찍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진우에 대해서 검증 좋습니다. 그러면 주진우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가장 훌륭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주진우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보다는 10배 더 주진우가 잘할 겁니다. 그런데 주진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 못합니다. 이재명의 범죄 사실과 이재명의 비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진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자살골을 차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 버티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이 당력을 모두 결집하고 이재명에게 공개적으로 이 김민석의 사퇴를 요구하면 이재명 버티면 버틸수록 이재명 스스로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몰락하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